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오늘도 개장 전 보셔야 될 이슈 그리고 관련된 리포트들 전반적인 체크를 마쳤습니다. 자, 이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오늘 봐야 될 정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닝 스탠바이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미국은 뭐 워낙에 높으니까 숨고르기에 들어가도 별로 타격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걱정은 국내장인데요. 또 본의 아니게 어제 또 시장이 또 월요일이어서 블랙 먼데이다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집중 매수를 하는 상황이어서 담아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자, 오늘 체크 포인트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사실 미국 시장은 차익 매물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그렇게 나쁜 상황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좀 더 아쉽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물론 이제 개인들의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습니다.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는데 보통 반대 매매가 나온다 그러면 특정 시간대에 좀 몰려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중간에 뭐 차트가 조금씩 더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장중에 계속적으로 개인들의 매도가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이전처럼 손절한다라고 표현하죠. 뭐 어느 정도 가격이 됐을 때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하고서는 팔아버리는 그런 물량도 있는가 하면 그냥 화가 나서 막 집어던지는 그런 모습들의 물량들도 좀 보였거든요. 그만큼 개인들의 이 투심이 거의 무너졌습니다. 그런 상황들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고, 우선 좀 미국 증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미국 증시는 경제 지표가 잘 나왔습니다. 경제 지표가 최근에 조금 이 시장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그런 경제 지표들의 결과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인 경제 상황들, 골디락스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주식시장은 근데 여기에서 경제지표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힘을 더 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있죠. 정부가 바뀌고요. 그리고 FOMC에서 금리 12월에 한 25bp 정도 인하를 하겠지만 인하 폭이 시장의 기대만큼 많이 인하하지는 못하죠. 물론 이 25bp 인하한다는 이유가 경제 상황들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25bp를 인하한다 이런 상황이지만 시장 이 주식 투자자들은 사실 이 채권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경제 상황도 긍정적이면서 유동성도 많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가 좀 더디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겹치고, 그리고 주식도 너무 많이 올라가 있죠. 지수 자체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레벨업을 하기에는 힘든 상황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크게 올라가긴 쉽지 않고, 그러면 시장이 무언가의 상승 모멘텀이 좀 적을 때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좀 정리를 해보면 경제 지표는 잘 나오고 있는데 너무 높은 주가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소폭 하락 마감했다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이 테슬라는 강보합 정도에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만 엔비디아가 중국에서 이런 규제들이 나오죠. 미국에서 중국 규제를 한번 했었죠. 바이트댄스 이제는 중국에서 하려면 하고 이제 또 미국이 중국 기업을 건드렸습니다. 중국도 이제는 미국 기업 복수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좀 나왔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분위기가 시장 대비해서는 나쁘지 않았죠. 삼성전자가 보합권 정도, SK 하이닉스는 상승했는데 여기에 또 악재가 혹시라도 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로 다시 넘어오면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어제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많이 하락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아쉽죠. 지수가 코스피가 2.78%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5.19% 하락을 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00선을 힘없이 무너졌거든요. 2,400선이 힘없이 무너졌거든요. 2,400선 정도가 지지선이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자리를 내놓으면서 굉장히 많이 힘이 없이 빠지는, 맥없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사실 이전 저점이 8월 5일 블랙 먼데이가 사실은 어제가 아니라 8월 5일이었죠. 그래서
이 8월 5일 블랙 먼데이 때문에 장중 저점이 2,386포인트였는데 어제 종가가 2,360포인트 그걸 더 하회했습니다. 제2의 블랙 먼데이가 어제 발생을 했고 지수도 상당히 좀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개인들의 대규모 매도가 나왔다는 점이 좀 특징적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기관이 거의 7천억 원 가까운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1,0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2천억, 기관이 1,000억의 순매수를 보여줬는데 이 개인이 너무 많이 팔았죠. 코스피에서 8,900억, 코스닥에서 3,100억 원 순매도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개인들의 물량, 이 코스피에서 주목해봐야 될 점은 기관의 순매수가 많다라는 점, 개입한 무언가의 정부 자금이 돌아서 개입한 흔적이 좀 보이죠. 시장이 너무 많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지하려는 의지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의 투매를 당해내기에는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기관의 매수 자금이 이 코스피에서 잘 보여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2천억이나 매수를 했습니다. 이 자금의 성격을 좀 본다라면 개인들이 여기에서는 반대 매매가 코스피보다 코스닥에서 훨씬 더 많이 나왔고 투매도 코스닥에서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투매를 좀 받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라면 정부에서는 이 주식시장의 폭락을 좀 막으려는 의지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들의 손절 물량이라든지 투매가 나온 이후에는 사실 그 직후에는 시장이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경험상 많이 나왔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이 오늘 시장 자체는 어제와 같은 폭락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적다라는 점을 경험상 좀 알 수 있게 해주고요. 양시장의 90% 이상의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정부가 개입을 했죠.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는 점. 지금 1,450원까지도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환율이 사실은 속절없이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어찌됐든 정부에서 열심히 방어해주고 있고요. 이 혼란이 빨리 끝나기만을 좀 바라는 상황 속에서 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PER이 8.44배이거든요. 2010년부터 지수 PER을 계산을 했었는데 역사적 저점 구간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라는 점, 이런 투심이 많이 붕괴됐기 때문에 물론 이 반등을 다시 하겠습니다만 투심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시장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상무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불확실성이 얼른 좀 매듭이 좀 지어졌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모닝 관심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종목들이 90% 이상 떨어졌다. 그 말은 이제 시장의 문제로 밀렸기 때문에 종목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관심주들 또 한 번 더 잘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어디에서 찾으셨습니까? 네, 어제 많이 떨어졌죠. 이 코스피가 많이 떨어졌다. PER이 8.44배다. 이런 상황까지 떨어졌는데 어느 정도의 상황이고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지 이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냥 저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정말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냐. 역사적 저점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이전에 IMF라든지 이렇게 더 많이 떨어졌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PER, 지수의 PER 이게 집계가 되질 않았어요. 2010년부터 집계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서브프라임도 집계가 안 됐죠. 서브프라임 이후입니다. 2010년. 그래서 굉장히 그렇지만 2010년 이후에 지금 2010년부터 집계가 됐다 그러면 15년 차죠. 14년이 지났습니다. 확실히 14년 이상이 지났는데 연말 기준으로 최근이 가장 낮은 그런 상황이고 내년 실적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코스피 지수가 가장 낮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사실 그럴 만도 했죠. 미국에서도 불안했고요. 한국에서도 불안했습니다. 시작은 반도체 비관론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하락을 했죠. SK 하이닉스는 좀 덜 하락을 했지만 삼성전자는 정말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반도체 비관론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이 우려감, 그러면서 관세 얘기가 많이 나왔죠. 달러 얘기도 나왔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한 번 더 하락을 했고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정점을 국내에서 찍어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이 발동이 되면서 사실 악재가 나올 만한 악재가 다 나왔죠. 국내의 주요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의 비관론과 그리고 국내 증시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에서의 악재,
그리고 국내까지 악재가 다 겹쳤기 때문에 뭐 최저 수준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많이 떨어진 그 다음 해를 바라보면 수익률이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보통 이제 오랜 시간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낮을 때 뭔가에 투자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수익률이 좋더라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 공포의 주식을 사라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내년 수익률은 사실은 지금 자리보다는 내년에는 확실하게 좀 긍정적인 수익률이 나올 전망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들은 그래도 반도체 비관론 나왔었지만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어느 정도 만족시키는 기업들은 반도체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점. 그래서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와 같은 이런 낙폭 과대 업종들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런 뭐 전문가들의 전망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곤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데 한 가지는 좀 주의를 해봐야 되거든요. 물론 주가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기업 실적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떨어지고요. 내년도는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연말까지는 기업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 그러면 연말까지는 본격적인 반등이 나타나기에는 만만치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말까지는 그리고 지금은 투심의 회복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년은 확실하게 지금보다는 좋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수가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그 시기가 올 때까지는 종목 장세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이렇게 종목 장세를 생각했다랄 때는 종목 장세 얘기가 나오면 시장이 멈춰 있거나 많이 떨어져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가 있어서 멈췄거나 떨어져 있을 때인데 그럴 때는 둘 다 불안하죠. 많이 올라 있을 때도 그렇고요. 많이 떨어져 있을 때도 사실 시장은 멈춰 있으면 좀 불안합니다. 추세적으로 올라갈 때만 좀 안 불안한데 이 불안한 시기에는 실적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 종목 장세에 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예상하는 실적 컨센서스가 조금씩 높아지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HD 현대중공업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크게 세 파트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 배를 만드는 조선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엔진 사업 부문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양 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기존의 조선 사업부 다른 조선사들보다 경쟁사 대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HD 현대중공업 최대의 장점은 핵심 기자재를 자체 제작한다. 자체 제작하기 때문에 비용 구조가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엔진 사업 부문이 금년에 굉장히 그야말로 핫했죠. 중국에서 배를 많이 만듭니다. 중국 조선사들이 상당히 많은 선박을 수주했는데 여기에서 엔진 부족이 점점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HD 현대중공업의 엔진은 세계적인 엔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 사업 부문 이미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국에 대한 이 니즈까지 계속적으로 좀 넘어온다. 엔진 사업 부문 계속 좋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조선과 엔진 좋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해양 사업 부문이 HD 현대중공업의 아킬레스건인데 지금은 턴어라운드 못했거든요. 그런데 빠르면 금년 12월, 늦으면 내년도 정도부터는 턴어라운드가 거의 확실시 된다라는 점, 아킬레스건이 해소가 되죠. 실적이 좋다라는 점, 그리고 실적이 내년에 좀 더 좋아진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 맞춰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HD 현대중공업은 그야말로 우상향을 했었던 한 해가 되고 있는데요. 잠깐 이제 고점 찍고 쉬어갑니다. 목표가 얼마나 볼까요? 네, 이게 고점 찍고 좀 쉬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좀 덜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전 고점 수준이죠. 우선 24만 원까지는 목표가 잡고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수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종목을 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HD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어디인가요? 자동차 얘기를 좀 해드리겠고요. 그중에서도 관세에 초점을 맞춰서 국내 자동차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밸류업에 또 엮여져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수출주 쪽으로 좀 더 가 있는 상황입니다. 내부 상황 좀 들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지수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 반도체로 위기가 촉발이 됐고 두 번째가 트럼프 트레이드였죠.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국내 종목들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보편적 관세 부과가 되면서 국내 이 자동차 업체들도 우려감을 많이 받았었는데, 근데 우선 미국에서 생산하면 괜찮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미국 시장 점유율 수성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현지 생산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한국 시장과 같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공장은 어떤 차종들을 좀 생산을 하느냐. 이 한국 공장의 수출 모델과 지역은 미국 중심으로 지금 재편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가 차량 수출은 이 아시아 쪽에 있는 공장이고요. 그리고 중국 공장으로 이관했고, 한국 공장은 SUV, 그리고 제너시스, 그리고 EV와 HEV, 국내 자동차는 사실 현대차와 기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제너시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이런 ASP 높은 차량이라 그러죠. 한마디로 좀 더 비싼 차량, 마진율이 좋은 차량들을 국내에서 생산을 하면서 미국 중심의 차종으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환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영업 이익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이 현대차 미국 판매 중에서 67%가 한국산이고요. 기아의 미국 판매 중에서 한국산이 45%, 멕시코산이 18%입니다. 관세 영향 받습니다. 분명히. 관세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많이 생산을 하지만 그래도 한국에 생산하는 차종들이 마진율이 높은 차종이고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럼 이만큼 이렇게 시장에서 걱정할 만큼 안 좋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좀 본다라면, 원달러 환율 1,400원 정도를 가정을 해봤을 때 미국이 한국산 차량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그리고 그랬을 때 이걸 전부 다 또 현대차가 모두 부담한다. 그래도 현대차가 연 12.9조 원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됩니다. 기아도 연간 10.8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거든요. 굉장히 좀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관세가 20%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400원을 가정을 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대차가 12.9조 원, 기아차가 10.8조 원의 영업이익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물론 관세 영향 받고 마진율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환율 보면 1,400원 훌쩍 뛰어넘어가 있죠. 그러면 영업이익단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제한 가정이 관세를 모두 다 현대차는 현대차가 모두 부담, 기아는 기아가 모두 부담이었습니다. 일부 다른 데로 전가한 부분들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주가 수준을 좀 본다라면 이 2020년 팬데믹 당시 PER이 저점이 현대차가 4.4배, 기아가 3.9배 수준인데 지금이 거의 그 수준이거든요.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점. 그러니까 대형주들 사실은 PER이 거의 저점 수준까지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는 관세 영향 받아도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현대모비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우선 어제 거의 다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어제 좀 나왔었는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우선 ROE가 9%대로 실적이 우하향되는 그런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도 1분기 같은 경우는 모듈 사업부를 통해서 기저 효과가 존재한다라는 점, AS에 대한 부분들이 수익성이 개선이 되면서 전체적인 실적을 끌어올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25년도 실적만 놓고 본다라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실적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고점과 저점 딱 한 중간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상방을 보십니까? 네, 현대모비스 사실은 이 기아와 현대차보다 덜 올랐는데 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의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면 특히 연기금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거든요. 내년도를 좀 바라보면서, 그리고 시장을 좀 방어해 줄 수 있을 만한 실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들로 연기금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 위로 상방, 이전 고점 본다라면 26만 원이 우선 이선 고점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26만 원 올라가서 목표가 잡으시고 매물을 좀 소화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적으로는 사실 내년도에 그 이상도 충분히 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제 돋보였었던 현대모비스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무님의 관심주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LG 생활건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LG 생활건강 그러면 화장품주 좋지가 않았죠. 중국에 대해서 많이 기대감이 좀 떨어져 있었던 점이 있었는데, 사실 이 LG 생활건강도 그렇고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어제 상승한 종목 몇 개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LG 생활건강도 어제 1.22% 뭐 굉장히 큰 폭은 아니지만 상승했습니다. 어제 대부분의 종목이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에서 LG 생활건강도 좀 많이 눈에 띄는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LG 생활건강도 연기금, 기관의 러브콜을 많이 받으면서 최근 들어서 바닥에서 조금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점이 한 31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 33만 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중국이 우선적으로 좀 좋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책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LG 생활건강도 중국 마진에 대해서 뭐 우려감들이 좀 있었지만 중국이 회복이 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 중국 성장으로 전환이 됐고 그리고 북미에 대한 구조조정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내년도 실적 반등이 얼마나 크게 될 것이냐 작게 될 것이냐 이런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내년도는 실적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좀 저점에 대한 매력도 있고요. 내년 실적에 대한 안정적인 상황도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만 들어보겠습니다. LG 생활건강 사실 이전에 매물이 굉장히 많았던 자리가 36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목표가 36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윤정식 상무의 종목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결국에는 이렇게 힘들 때는 실적입니다. 실적에 대한 성장 전망 그리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H.D. 현대중공업입니다. 목표가 24만 원 제시를 하셨고요.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 두 번째 현대모비스 부품으로 갑니다. 높은 영업이익과 그리고 지금 불확실성을 띠고 있는 상황에서 환시장을 좀 역이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는데요. 자, 내년 바라보면서 26만 원 그리고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관점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장품 쪽에서 LG 생활건강입니다. 내년에 대한 실적이 좀 반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표가 36만 원입니다. 네, 상무님 오늘 종목들 그리고 내용들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어제 시장이 급락하는 것을 보면서 가장 힘든 건 투자자들이다 이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힘내시고 또 함께 악재를 이겨내셨으면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